네, 여러분들 처음 보셨나봐요. 우리 박재장 산업방송. 네.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우리 클로징벨 좀 가주시고, 클로징벨 시청자분들은 글로벌 라이브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오늘 재밌는 얘기 준비해 오신 초상증권의 박상중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의 의상은 뭡니까? 네? 뭐 이제 컨셉 없어요. 그래도 뭔가 좀 오늘 댄디해. 연말이니까 연말로 이렇게 연말하고 그 강아지하고는 뭐 헐리데이 스키 타는 것 같은데. 네, 뭐 스키 타는 강아지? 네, 그런 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자녀를 위한 주식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선물들 좀 많이 준비하실 텐데 이럴 때마다 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주식들 뭐 이런 거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모닝스타에서 이제 정리한 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길래 모닝스타에서? 네, 그 목록을 제가 좀 가져와서 한 2년치 정도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몇 개의 종목 뽑아가지고 이제 뭐 자세히 제가 평소에 하는 만큼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좀 그럼 직접 자녀분한테 주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저는 이미 준 게 있는데 이미 준게 있어요? 그럼 그걸 공표할 수 없습니까? 요거를 보고 공부하고 줬더라면 잠깐만요. 다른 거 줬을 텐데. 네, 좀 아쉬운 마음이 그래요? 근데 미안한 공개 못하고? 마음이 공개 이게 못하면? 예. 공개할 수 있죠. 할 수 공개, 있어요. 예. 저는 테슬라를 테슬라를? 예. 잘 테슬라를 될 거예요. 예. 근데 뭐 오늘 또 무슨 뭐 표결에 잠깐 본 게 아니잖아요. 길게. 그죠. 예, 예. 물론 예. 10년 정도, 20년 정도를 본 거니까 하기는 한데 잘 그냥 이제 잘 샀죠. 뭐 애기는 모르니까 뭐 하지만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 애기는 몰라. 고점에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다 브랜드를 안 해. 비싼 거 맞잖아요. 저게? 비싼 거래요. 저는 브랜드를 잘 몰라서. 나도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다 알아. 그거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좀 시작하기 전에 요 글로벌 IB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IB 투자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거를 아마 여기저기서도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한 번에 좀 모아가지고 지난주에 좋습니다. 있었던 이제 뭐 IB의 투자 의견 조정이나 이런 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을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앞두고 있죠. 근데 요번에 CT에서 이거 파지티브 뭐 캐탈리스트 와치라고 뭐 이런 리스트가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거죠. 요쪽에 이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저기 IB에서 2023년도 전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CT에서 이제 긍정적인 리스트에 넣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중국 기대감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일 실적에는 글쎄요 뭐 중국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저희가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소비재들이 중국에 익스포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와요. 에스트로더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했습니다. 기대감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처음 했을 때 오히려 더 소비가 죽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무섭거든요. 나 백신이 믿을만 한 거야. 나 걸리지도 않았었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했고 지금 중국이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들 굉장히 조심하고요. 감기약이나 이런 것도 막 품절 상태예요. 맞아.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타이레놀 우리나라 구할 수 없었고 맞아. 마스크 저 지금 한 집에 500개 정도 있을걸요.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사재기에서?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재기라고 그 방비. 사재기라고 하니까 조금 방비를 위해서 방비를 위해서 한 500개 정도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짜요? 뭐 지금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크를 치면 또 소비 심리라든지 주가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내일 나이키 실적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전망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내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번스타인에서 이제 이제 투자 의견 기존 유지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뭐 3분기에도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됐는데 4분기에도 확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PER 같은 경우 아직도 좀 조정 많이 받았죠. 올해 이제 연초 대비 한 50%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PER이 한 80회 정도 되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쪽이 좀 많이 좀 비싼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몬스터 베버리지 아실 거예요. 그 몬스터 음료수 에너지 드링크.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올해 지금 YTD로 주가들 많이 빠졌잖아요. 뭐 50%, 60%, 50개 빠졌는데 지금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올랐어요.
맞아요. 연초 대비. 네, 오늘 그래서 세요.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요게 과거에 제가 이제 코카콜라 이야기하면서 몬스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파트너십 맺고 있거든요. 아직 뭐 코카콜라에서 100% 인수한 건 아니고 지분을 좀 많이 섞어놓은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 배급을 코카콜라가 이제 본인들의 글로벌 유통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가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JP 모건에서는 2023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중독이에요? 뭐 그쵸 이게 우리나라 몬스터랑 미국에서 파는 몬스터랑 그 함량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외국에서 파는 몬스터는 카페인 함량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한국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좀 나옵니다. 아니 국내 것도 엄청 높은데 그거 먹으면 한 이틀간 잠이 안 와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카페인을 얼마나 이제 내성이 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우리 하식스 미국 진출 가능합니까? 하식스 갖고는 하식스가 맛이 다양해요 하식스도. 네, 하식스는 레드불 근데 하식스는 하식스는 약해요. 핑크색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그 아, 약간 맛은 한번 모르겠지만 그 칼로리 낮은 것도 있고 네. 하식스 괜찮아요. 맛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카페인이 낮아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에서 네. 그 카페인 높은 친구들하고 대결을 대회가 했을 안 때 돼요. 물론 대결이 높게 안 돼요. 나가겠지만 네. 글쎄요 이 가성비로 좀 나가야 되고 안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레드불하고 붙어야 되고 안 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탑픽으로 선정하는 종목들이 요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방어적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식료품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뭐 웰스파고에서는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코엔에서는 탑픽 선정하기도 했고 이유는 다 비슷해요. 네. 이제 뭐 그 광고 기반 모델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요번에 9% 하락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광고 노출률이 보장해준 만큼 되지 않아가지고 환불해줬다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환불해주는 맞아요. 루머가 네. 이제 뭐 맞아요. 기정사실이겠죠.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주가 빠졌었으니까 좀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슬슬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합병설 같은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미디어 업계가 이제 그 사실은 미디어 업계 자체가 지금 안 좋았었잖아요 올해. 네.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미디어 쪽으로 오히려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리밍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케이블 끊고 그래서 그쪽에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합병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슬슬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디즈니도 물망에 있고 뭐 파라마운트도 있고 한데 사실 디즈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둘이 시총도 비슷하고 이렇게 디즈니가 훨씬 크지만 이 넷플릭스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 둘이 합병을 한다고 하면 이거 반도체법으로 안 돼. 분명히 안 된다. 안될것 같고. 그래서 파라마운트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CEO는 이제 그 CEO가 두 명이 코 CEO잖아요. 그 넷플릭스가. 근데 한 명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테슬라 같은 테슬라. 경우는 의견이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뭐 중국의 전기 자동차도 안 좋고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무슨 뭐 내부에 메일 밝혀져 가지고 막 직원들 쪼고 있다. 막 전화 12번씩 해라. 취소 못하게 12번 해라.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그 매뉴얼이 있대요. 뭐 오늘 전화하고 뭐 안 되면 내일 몇 시에 전화하고 뭐 이런 매뉴얼이 내려졌다는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은 다 쿨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전화 미국도 그 전화 판매 이런 거 장난 아니잖아요. 끈덕지네야죠. 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하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좀 안 좋은데 오늘 뭐 말씀하셨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올랐잖아요 투표. 그거 트위터 되게 CEO. 사임하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주가가 또 상회에 한 3% 오르고 있어요. 그죠? 테슬라가.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그 혹시 CEO 그 건에 대해서 네네. 진짜 일론 머스크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진짜 트위터에 뭐- 대한 CEO를 안 치고 싶다.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근데 진짜 하나 확실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뭐 하나만 해도 진짜 이슈가 되긴 한다. 테슬라 뭐 이렇게 CEO 내린다고 것도 지금 또 투표에 붙이니까 이슈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 같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1,700만 사람이 명. 엄청 많을 거예요. 동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700만 명 어마어마한 확실히 거죠. 지금 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어떤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갑자기 그냥 이슈의 중심에만 있다. 라는 거. 예. 저희 집에도 중심에 있다. 숙연해지는 네. 방송이네요. 네. 자,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코어에서 그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내년에요?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가 좀 터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XR, AR 쪽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애플이 지금 메타가 열지 못했던 그 시장 애플이 열어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용 조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애플이 AR, XR 내가지고 이 시장을 조금 열어준다고 하면 메타한테 오히려 좀 그쵸. 수혜가 될 것 맞아, 같아요. 제 맞아. 생각에는. 서로 그래서, 이끌 것 같아.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R, VR 이런 제품들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지금 뭐 애플페이도 우리나라에서 확대하고 있고 이 정도로 시장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광고 수익도 좀 많이 창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타픽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실 테니까 뭐 단기 이슈에 크게 변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보유견을 이제 유지를 했어요 니드햄에서. 그래서 이게 그 비용 증가는 아직 좀 이어질 것 같고 네. 광고 기반 모델 했는데 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실적 예상치가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아바타 그 지난주에 개봉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4.34억 달러.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이제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1.34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네. 이게 예상치가 1.74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난 거지. 이제 첫 주니까. 네. 근데 첫 주를 첫 주 예상을 첫 주 예상치 달성을 못했다는 네, 거예요? 첫 주도 이제 예상치가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첫 주 예상치는 좀 달성을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말에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뭐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평이 좋더라고요. 아, 평이 좋았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이동진인가 그분이 있죠. 유명하신 뭐 영화 평론가 그분이랑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이만큼 13년이나 걸린 이유가 스토리가 이미 5랑 6까지 뭐 다 나와 있는데 와. 기술적으로 받쳐주지를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대단한 네,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말이 정말 맞다고 하면 제임스 칸 뭐 이제 그냥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지금 그 쌓여있던 스토리가 기술력이 된다라고 해서 나 실제로 가서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다라고 하더라고요. 3D로 보면 더 좋을까요? 3D까지는 모르겠는데 큰 스크린에서 확실히 봐야 CG가 된다. 미친 CG라고 하니까요. 저는 아이맥스에서 보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지 않을 거면 네. 보지 말라고. 우리 박에서가 안 본 게 참 의아한데요? 볼 수가 없는 현실. 왜요? 왜죠? 이제 3시간이기도 하고 좀 애기도 있는데 누군가 봐줘야 되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봐요. 아, 제수 씨랑 이렇게. 그게 3시간 번갈아 가면서. 그러네. 3시간이 너무 기네요. 네, 3시간이 좀 길긴 근데 한데 이게 그 논란이 있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봐야 되냐? 아니, 내가 1시간 전부터 물을 안 먹고 봐야 되냐? 근데 그 3시간이니까? 잠깐 화장실 2, 3분 갔다 오는 거 놓치면 큰일 나는 영화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물을 일단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영화 보기 1시간 정도 1시간인데? 전부터는. 네. 아니 저기 뭐 할머니한테 저거 하나 달라고 해서 저는 뭐 요새 근데 3시간짜리 영화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많아요. 네. 저는 사실 부담되진 않아요. 뭐 어벤져스나 이런 것들만 3시간짜리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제 그 음료수를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더라. 그 육아 때문에 원래 매니아거든요. 그거 빨리 보는 매니아. 번갈아 가면서 추천드립니다. 번갈아 가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랬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네, 이야기. 한번. 이제 네. 미국의 연휴 시즌이 미국인들은 사실 12월 한 달. 그러니까 이 연휴 시즌을 위해서 뭐 1년을 산다라고 할 맞아, 정도로 맞아. 거의 열정적으로 쏟아붓잖아요. 휴가도 네. 막 가고 이제 소비 시즌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뭐 준비한 한 표를 한번 보면 요거는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캡처 하나 떠왔는데 이게 이제 그 연휴 시즌에 이게 미국인들이 살쪄가는 과정. 우리나라도 연휴 시즌에 보면은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살찌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길게 보면은 할로윈 때부터 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에도 막 선물 사고 막 가족들 선물, 뭐 친구들 선물 사러 쇼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로윈 때도 뭐 파티한다고 뭐 사고 이것저것 많이 해. 그리고 뭐 땡스기빙 때도 가족들 모여가지고 칠면조에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해. 이게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이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 시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여기서 저희가 엿서주고 갈 수 있죠. 저 사진이 저도 참 너무 와닿는 게 근데 미국 우리 버거 형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버거 형들은 홈파티 하느라고 이제 그렇죠, 연초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12월 내내 술. 이거 그 예. 글로벌 라이브가 제 술자리를 줄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로윈 때부터 해가지고 쭉 살이 찌고 이제 남은 시 11개월 동안 PT 열심히 받아가지고 또 살 빼고 다시 네, 그런 악순환. 재밌네요, 그림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늘 그 자녀를 위한 주식을 준비한 이유가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뭐 사실까 하잖아요.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이게 주식을 하면 또 통장을 또 옆에서 이렇게 싹 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녀한테 주식을 주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히. 근데 크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낚시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느냐, 물고기 하는 법을 알려주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좋은 주식을 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사주면 그 자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주식은 자녀 대신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주면 되는데 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하다.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네. 투자에 대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가정부 같은 경우 보면은 설문조사를 보면 50%는 이미 자녀한테 투자 관련 교육을 뭐 했다. 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주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목적, 즉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하면 사실 자녀가 애들이 뭐 주식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자녀가 접촉하고 있는 물건들, 소비재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랑 관련된 주식을 사주면 더 이제 뭐 이해를 쉽게 하고 더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들이 여기에도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좋을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주식들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 주식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식들 보면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저평가가 좀 많이 되어 있다거나 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 주식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모닝스타에서 이야기하기를 미래가 너무 짱짱할 것 같아 스타트업 이런 데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테슬라를 뭐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그럼요. 아 이미 2021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마텔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그 저희 켈로그랑 경쟁사인 포스트 네. 이제 그 시리얼 회사가 있고 베스앤바디웍스가 있습니다. 오늘 그 베스앤바디웍스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크래프트하인즈 뭐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 스냅, 베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다 많이 주가가 그동안 그 당시에 빠졌던 아이고.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2022년도 올해 소개한 종목들을 보면요 더 많아졌는데 종목들이 대다수 바뀌었고 딱 두 종목만 그대로예요. 베스앤바디웍스랑 마텔 요거는 아직 그대로 있고 나머지 종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자녀들을 위한 주식으로 알파벳, 애플 이런 것들 많이 선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달러도 워낙 강했고 광고 수익도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연초 대비 35%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밑에 있는 종목을 제가 세세히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뭐 컴캐스트, 도어대시 다 아시는 종목들일 테니까. 네. 헤인즈 브랜즈는 뭐 아시겠지만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이랑 헤인즈. 의류 회사예요. 아. 그 챔피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헤인즈가 한국에서는 그닥 유명하지 않은데 이게 아마 코스트코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속옷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아하. 굉장히 짱짱하고 좋은 속옷인데 이 챔피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챔피언 챔피언이 쪽. 그 빨간색 예, 그 챔피언 저희 입는 그 의류 브랜드 그 저기 운동복 같은 거 많이 입는 거 있잖아요. 요게 챔피언이 재작년 한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다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챔피언 판매에 좀 집중한다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고 하스브로랑 마텔이 이제 경쟁자죠. 둘이 장난감 만드는 회사. 오늘 요 두 개 회사도 좀 말씀드릴 거고 파라마운트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스트리밍이 있어요.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직접 론칭하지는 않았고 티빙이랑 같이 해가지고 티빙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디즈니, 워너브로스는 HBO 플러스, HBO 맥스를 가지고 있는데 HBO 맥스 스트리밍도 이번에 웨이브랑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 지금 잘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버라이존은 뭐 사실 거의 극성숙한 시장이어가지고 주가가 크게 급등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추천이 되어 있고 VFC가 조금 특이해요.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VF 코퍼레이션 슈프림 가지고 있는 브랜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세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소비재다 보니까 네. 직격탄을 좀 맞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6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지금 의류 회사라기보다는 좀 투자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어떤 그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최근에 굉장히 꾸준히 잘 내고 있고 이 노하우를 반영을 해서 장기 플랜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어필될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어요. 올해. 그러면서 주가 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배당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배당률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시가 배당률이다 보니까 지금 7.7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망할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배당을 보고도 좀 저희가 한번 주의를 해볼 정도. 그래서
해볼 그 의향이 있겠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IB는 아마 이제 그 차트가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글로벌 스탁소에 올려놨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몇 명입니까? 뭐 비슷해요. 아 여러분 아니 네, 뭐, 그 이렇게 안 늘죠? 그거부터 얘기해. 네? 여러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월요일은 글로벌 스탁소 구독 누르는 날. 네. 아니. 여러분 네? 아, 그렇게 안 늘 거 알았으면 하지 말든지. 왜 갖고? 몰랐어요. 한 번만 눌러줘, 한 번만. 알수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100만 이런 게 목표였잖아요. 100만. 100만? 네. 100만요? 예. 아니었나요? 한 뭐 10,000명만 100만, 100명만. 네, 100명만. 100만. 그걸 뭐 목표는 달성했죠. 100명.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네. 종목 그 베스앤바디웍스라는 종목인데 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장 전경을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에서 봤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판매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호객행위가 아직 있어요. 근데 오호. 이제 하와이에 갔다가 저도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매장이 굉장히 색깔별로 해가지고 젊은 층의 어필이 되게 좀 많이 이제 해놨는데 그 바디용품 향수라든지 캔들 뭐 이런 쪽 그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자리를 잘 잡았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상품 갖고 갖고 왔습니다. 왔어요? 요게 이제 그 핸드솝. 어. 네, 제 친구가 이게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물용으로 꼭 사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요거 소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찬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의 향이 굉장히 좋아요. 향이? 네, 그래서 이제 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좀 미는 기업인데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좀 한번 써보죠. 핸드섭 써보셨어요? 아니. 아, 우리 네. 우리 아버님 세대는 야 무슨 비누로 손 안 씻고 아, 손 그렇죠, 씻는 거품이 다 있냐? 한 10년 전에는 네. 야 무슨 세수를 비누로 하나? 아, 그쵸. 그때는 꽃을 든 남자 뭐 이런 거 처음 나와가지고 막 맞아요. 유행할 때 그랬었죠.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게 1990년도에 오하이오에서 이제 생긴 회사인데 97년도 이후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바디용품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2008년도에는 캐나다에도 진출했고 10년도에는 글로벌로 진출을 했는데 아직 한국에는 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과거에는 엘브렌즈라고 해가지고 빅토리아 시크릿이랑 요 베스앤바디웍스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21년도 7월에 분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따로 상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18세에서 59세 사이 여성의 80%는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동나이대 남성은 60%가 이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재밌는 거는 이게 방문하는 고객들 이게 지금 고객은 한 6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근데 매년 118달러 정도씩 쓴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뭐 상품 3-4개 정도 사시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핸드솝도 이게 쓰다 보면 한 달 정도 쓰면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가가지고 또 사고 계속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4개씩은 매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181개의 매장을 3분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미가 1787개 그리고 글로벌이 394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이라든지 남미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어요. 아직 의아스럽게도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매장 열고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다른 중동이나 뭐 싱가폴 뭐 이런 쪽에는 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021년도 연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79억 달러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 정도를 달성했으니까 사실 꾸준히 잘 성장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 캔들 이 향초가 45% 정도 되고요. 바디케어랑 이 향수 쪽 이쪽이 35% 그리고 요 소비랑 세니타이저인데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 세니타이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조그만 거 있죠. 이렇게 캡슐처럼 생긴 거 이게 세니타이저거든요. 저는 하와이에서부터 이거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저는 손소독제를 좀 많이 썼던 와. 편이기는 한데 손소독제인데 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코로나 때는 또 뭐 더 불티나게 팔렸었죠. 아 콜라 전부터 썼다는 말씀이죠? 대단. 네. 이거를? 네. 그렇게 지금도 깔끔을- 쓰겠네요? 아 이거 지금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못 사는데 저는 지금 써요. 지금도 가방에도 있어요. 손소독 저는 제로 그 많이 처음에 한 1년 정도 열심히 쓰다 말씀. 아니 의외로 그런 거 되게 깔끔하게 아 왜? 본인을 이렇게 아, 예, 예. 예, 관리하시는 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대단하네. 그 너무 묵은 상태 있으면
아, 그렇죠. 큰 병 걸리는 어느 정도의 노출은 필요합니다. 네, 비겁한 변명이죠. 네. 예. 이 온라인 비중이 24%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소비재 요새 이제 온라인 네. 비중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30% 넘게까지 증가를 했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베스 앤 바디웍스에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많이 어필을 하는 데다 보니까 가서 이제 그 향 맡아보고 향도 이런 거잖아요. 맡아보고. 새 향이, 그러니까 여기는 매 4에서 6주마다 새로운 향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주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직접 맡아보고 해야지 뭐 상상하고 살 수는 그렇죠, 없다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매 4에서 6주의 신제품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주기가.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게 이게 R&D 투자 굉장히 많이를 해요. 그래서 개발부터 론칭까지 한 제품이 빠르면 12개월, 늦어도 2년 안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돼서 제품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에서 6주씩 계속 나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향이 또 나오고 크리스마스다 이러면 뭐 저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나무 향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야. 그런 것들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시즌별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좀 젊은 층들이 가가지고 쇼핑하기에 예쁘게 꾸며놓고 향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하이퍼되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쇼핑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네. 보면은 이런 것들 2+1으로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은 선물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와이 가서 이 세니타이저 엄청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때 부터 보면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데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이제 그 피어 내에서도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21.3% 정도 매출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 이비트 마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에비타 그러니까 낮으면 날수록 좋잖아요.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옆에 1년 평균으로 봐도 L 브랜드로 이제 분리되기 전에 그때랑 비교를 해도 이제 지금 조금 높아지기는 했어도 경쟁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스 앤 바디웍스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근데 한 종목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 끝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네, 글로벌 아이비에서 너무 저기 욕심이 많아져갖고 저희가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네. 한 가지 조금 비보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비보를 어떤 비보?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이 없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또 안 나오는데 자료 이렇게 굳이 많이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 제가 이제 이주치를 몰았어요. 요거를 요거 다음 이거를 시간에 일단은 예.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하는 데까지 해보자. 마텔 그다음에 헬스브로까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빠르게 말씀드리기 조금 아까운 아, 종목들이 그러면 있는데 예. 아껴도 그러면 아껴도 그거를 다음에 킵해놓을까요? 네, 아껴도. 킵해놓고 네, 다음에 킵해놓고. 제가 월모브 한번 언제요? 월모브 연결해서 월모브 내일 아침 월모브에 바로 연결해서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 그냥 여기서 그 아침에 속옷을 안 갖고 왔는데 0시 30분에 그냥 방송하면 될 것 속옷 같아요. 저기 헤인즈? 헤인지 속옷. 하나 사와야겠네요. 편의점 가가지고. 하여간 자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장난감은 그럼 잠깐 미뤘다가 네, 장난감은 대충 하고 싶지 않아. 제가 한 번 더 확장해서 또 잘 됐어요. 왜냐면 오케이. 제가 오늘 사실 그 헤즈브로가 GI 유격대 GI조 네. 가지고 있잖아요 브랜드. 그래서 제가 GI조를 시켰어요 미국에서. 근데 제가 2주 전인가 시켰는데 지금 오늘 인천 세관 통과했다고 제가 문자 받았어요. 못 갖고 왔거든요. 잘 됐네. 그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샀는데 하나 2,500원. 그거 장난 아니죠. 그때 지금 그 밑에 이제 그 고무줄 검은색 고무줄 있잖아요. 이거 막 놀다가 많이 갖고 놓으면 끊어져가지고 노란 고무줄로 해놓고 막 추억이 많은 그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액션 피규어.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 베스 앤 바디웍스부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온주를 매수하는 거야 아니면 소수점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소수점 매매로 해도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그쵸, 그쵸. 아니 온주로 지금 매수하는 거예요? 정확한 주? 그러니까 두 주가 이 종목이요? 이런 종목들은 매수할 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사정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 본인 한다고? 저요? 예. 에이 옷을 저기 저- 저거 입으시는데 당연히 뭐 네, 이게 한 그 백주? 이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10년에 한 번씩 자녀한테 이제 일정 금액을 줄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서 주셔도 되고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에 줘도 되는데 10년에 미성년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2천만 원. 원씩 2천만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성인 돼서 뭐 5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맞아, 해서 줄수 성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쪼개서 주시는 거를 좀 권한다. 왜냐면 이제 권한다? 저도 주식 매수할 때 개인적으로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막 좀 꽉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좀 그런 식으로 분할로 증여를 하는 것도 왜냐면 이제 그 증여는 신고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요새 그냥 인터넷으로 맞아요.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야, 이게 제가 원래 처음에 그 자녀를 위한 주식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거? 그 뭐야 곡간 있는 곳에서 인심 난다가요?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애들 주식이 하는데 그렇죠. 역시 여유 있는 분은 다릅니다. 아, 그때 이제 코로나 그 한창인 시기에 주가 많이 올랐을 때. 그 네. 이유는 지금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 매수하면 아마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그 이후에 와서 대부분도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네. 모닝스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네, 겁니다. 네. 이제 그 자녀한테 뭐 예를 들어서 GI조를 하나 딱 사주면서 네. 해즈브로를 내가 샀다. 딱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그래요? 내가 이 장르가 만드는 기업의 주인이라고요? 이러면서 그 변동성도 같이 한번 느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결국에는 자녀는 이 부모님을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진짜 작은 것도 그냥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단기 매매를 즐기는데 그 자녀가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그 해즈브로 지금 GI조 잘 안 팔린다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막 부모님이 막 그러면은 애기가 혼동스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단기 매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올바른 투자 습관 같은 것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타 치는 분들 따끔한 지금 지적을 그럼요. 따끔한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네. 모두의 그 트레이딩 스타일 다른 거니까 그게 또 맞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힘드니까. 대부분 안 맞아요. 네, 힘드니까. 대부분 다양한 안 선수자라는 게 네. 한두 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네요. 상위 1%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증여를 음. 2천, 5천씩 하실 정도의 여유가 된다고 하셔서 하긴 뭐 우리 진도주는 분당 땅 5만 평을 받았으니까 그죠? 오늘 어제 나온 거 봤거든요. 재밌다. 네. 어데 네. 응? 진도준이는 다 알고 샀다 아이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그만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년에. 월모부에서 봐요. 1년 뒤에 네, 내년이 좀, 됐네요. 벌써 네, 내년에 특집 보게. 방송을 어떻게든 진행을 한번 제가 추진해 보고 네. 네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장난감 특집.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오래 되면 네. 다 잊혀지잖아요. 또 네. 앞에 했던 게. 그치. 좀 빨리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내일 밤에 혹시 네. 괜찮으면 눈 껌뻑하지 마시고 네. 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장난감 특집으로 다시 모시게 될 네. 우리 땡땡땡땡 옷을 입고 오셨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마치신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존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개장시황 준비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